그럼 이어서 이제 모던 현대 쪽 그 예술가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해봅시다. 현대 쪽 부분은 이제 밀레부터 시작해서 또 네디까지 쭉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자크 루이스 다비드까지 이제 봤는데 이어지는 화가는 역시 또 프랑스 화가인데요. 이분도 워낙 유명하죠. 장 프랑시스 밀레라고. 이분은 바르비정 화파, 바르비정이 프랑스 동네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바르비정 화파의 창시자인데, 이분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더니즘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통주의에서부터 모더니즘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꽤나 사실적으로 그림을 좀 그리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은 리얼리즘 아트 무브먼트의 하나라고 이제 뭐 일컬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지역의 바르비정 화파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린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모더니즘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유명한 그림이죠.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삭 죽기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표현하죠.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 말 그대로 추수가 끝났어요. 추수가 저 끝났어. 끝나가지고 막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분 아줌마들을 클로즈업 한 건데 이분들이 뭐냐면 이삭 죽기를 하고 말 그대로 이삭 죽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경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미처 챙기지 못한 그 나달들을 곡식들을 여기서 이분들이 주워가지고 이렇게 다 담는 거예요. 이분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나 이렇게 들어와서 담을 수는 없는 거고 이것도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나 좀 들어와서 죽겠다. 그러면 그 허락을 해주면 와서 이렇게 주워서 가는 그런 좀 힘든 일상을 표현한 거죠. 이전까지 그림은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 좀 좀 멋있는 것들이 대상이었잖아요. 이전 그림은 주제들이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이고 예수는 예수 뭐 그런 그릴 만한 주제들 아니고 왕족이면 왕족 나폴레옹도 왕족이지만 필리페 쪽이라든지 사세라든지 그랬다가 주제들이 하다못해 이제 그랬다가 아니라 아니 신화적인 인물이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일반인들로 이동하고 있죠. 그쵸? 일반인들이 주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욕을 먹죠. 어? 아니 이 사람들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 왜 밀레라는 화가 좀 문제가 많다. 왜 이런 사람들을 주인공을 그리냐? 신화적인 존재나 뭐 왕이나 뭐 그런 사람을 그려야지. 뭐 이렇게 좀 욕을 먹었던 그런 사람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한국 이름으로는 전역종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이름 뭐더라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건데 이게 그 가나다 농부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농부 부부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는 감자가 좀 놓여 있는 건데 일화에 의하면 이게 확인되지 않은 건데 원래 여기 죽은 아기가 담겨 있었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 설이 있어요. 설. 근데 친구가 보고 그 너무 좀 끔찍한 거 아니냐 싶어서 그냥 감자를 바꿨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런 설이에요. 그 다음에 드디어 문제가 많은 만해가 나왔습니다. 만해. 만해 이분은 인상주의 화가예요. 인상주의 화가인데 여기서 이제 임프레셔니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버터 피겨다. 그러니까 전환기의 사람인데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 인상파로. 사실적으로 그림을 막 이렇게 그렸었는데 아까 자크 루이스 다이비드처럼. 근데 이게 유명하죠. 근데 사실주의를 그렸었는데 사진기가 나와버리니까 화가들이 사진기 경쟁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임프레셔니즘 사진기가 표현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그리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표현주의라고나 할까 인상파라고나 할까 이런 화풍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방면을 마구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근데 이게 리얼리즘에서 임프레셔니즘으로 이동하는 전환기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집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꽤나 괜찮은 집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여유 있게 작업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이 그림이 이제 무슨 전람에 올렸다가 떨어진 그림인데 그러니까 잔디밭에서 점심 식사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이 그림 꽤나 재밌어요. 이 그림이 이전에 유명한 그 예전 그림들을 모방한 거예요. 사실은요. 뭘 모방했는지는 다음에 확인합시다. 두 개의 그림을 혼합해서 모방해서 그렸는데 이 그림이 이제 욕을 먹은 이유는 뭐냐면 아니 왜 일반 사람 평범한 여자를 누드를 그렸냐. 비너스 같은 여인도 아니고 사실 이 사람도 매춘부예요. 매춘부인데 그러니까 비너스 정도 되면 뭐 누드가 그려도 되는데 왜 일반적인 사람이 누드가 그렸냐. 이게 이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아니 왜 저 여성이 나를 보고 있어 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왜 도도하게 나를 쳐다보냐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가지고 파리 당시에 19세기 말이 아니고 중순이겠네요. 1862년이니까 19세기 중반에 파리 화단이랑 파리 시민들이 이 그림을 싫어했대요. 이게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그랬고 두 번째 그림은 올랭피아라고 불어로 발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문제가 뭐냐면 또 쳐다봐 나를. 그게 문제고. 근데 이분이 이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문파는 여인이 또 어, 주인공이야.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남자들은 다 안답니다. 왜냐면 파리의 유곽이래 유곽. 유명한 그 유곽이 뭔지 알죠, 여러분? 그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그러니까 파리 남성들 중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어딘지 알아. 그러니까 기분이 막 더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데를 묘사를 했냐? 왜 이런 여성이 주인공이 되냐? 또 왜 이 여성이 왜 날 쳐다보고 있어? 뜨끔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뜨끔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런 그림이고요. 이 그림도 모방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나중에 알아보면. 만화가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그 사례, 법례를 제시한 그런 부분으로 나는 판단이 돼요. 배울 게 많은. 그림에서 배울 거라기보다는 그림을 그려내는 그 프로세스, 프레임에 대해서 배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여러분 꽤나 많이 봤죠? 피리 부는 소년, 더 파이퍼.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러니까 배경이 무지하게 생략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얘는 좀 그냥 배경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배경이 아예 없어. 꽤나 현실적이지 배경이 없어. 꼭 사진관에 모델을 데려다가 사진 뻑 찍은 것처럼 그렇게 그러는데 꽤나 평면적인 묘사가 특징. 이거 보면 바지가 그냥 허벅지가 느껴지지 않죠. 뼈 같은 게 근육 같은 게 전혀 평면적으로 보이고 배경도 그렇고 이게 사실 일본풍 그림이에요. 일본풍. 저 19세기가 내가 보기 일본 최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지금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일본이 좀 최대한 엉망진창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어쨌든 이때가 일본 근데 문화적 최전성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일본 그림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았습니다. 좀 이따 디자인사에서 또 잠깐 더 할 건데 자포니즘이라고 일본풍이 유럽에 엄청 영향을 줬던 시절이 있어요. 더 이상은 그러지 못하죠. 요즘은 뭐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 다음 화가가요 에드가 드가라고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분. 물론 지금 오늘 예술사를 따다 보니까 그림 한번 진짜 세계적으로 잘 그리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월드 클래스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이분도 어떤 애도 안 내놔도 안 밀리는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에드가 드가죠. 에드가 드가 이분은 주로 파리의 근대적인 일상생활에서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표현되는데 그래서 그냥 주제를 뽑아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는 댄스 그러니까 발레리나나 발레 관련된 그림을 좀 많이 그렸죠. 그래서 그런 그림이 유명해졌죠. 더 예쁘거든요, 상당히 예쁘고. 보면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느껴져요. 한번 보자고요. 잘 그렸죠. 잘 그렸다는 느낌. 이게 18세기, 19세기 말에 이게 댄스 클래스니까 이게 발레 수업, 뭐 춤 수업 이 정도로 우리가 익힐 수 있겠는데 딱 보면은 이제 깊이가 확 느껴지고 공간감도 느껴지고 그렇죠? 막 천장도 되게 높고 저 밖에 문 쪽에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도 살짝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공간감, 그 다음에 이 모델들의 율동감, 지팡이 짚고 딱 서 있는 이 사람은 아마 선생님인가? 좀 몽둥이가 지팡이가 모르겠네. 저걸로 때리진 않겠어, 설마.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좋은 그림, 재밌는 그림이고요. 재밌다기보다는 이제 잘 그린 그림이라고 보여지고, 이 그림도 되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압생트 마시는 사람,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드가의 친구들이 모델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성은 배우고요. 저 남성은 조각가였대요. 조각가인데, 니네 좀 모델 좀 서줘라 이래가지고 이제 모델을 서준 거고. 압생트라고 그때 많이들 마시던 술이랍니다. 이게 술. 그래서 이제 몸에 그렇게 썩 좋은 술은 아니랍니다. 그래도 이제 그때는 그거를 많이 마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1876년이니까 19세기 말인데 저 때부터 20세기 초반까지가 벨 에포크라고 프랑스 최전성기예요. 파리 최전성기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절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절을 그려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유명하죠. 무대에서 언더 스테이지. 그래서 그냥 환상적이죠. 이거는 그냥 환상적. 구도도 역동적이고 저 발레리나 표정이 약간 몽환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 있는 네 사람의 여성들에서도 역동감이 느껴지고 꿈 같기도 하고 이런 상당히 그러니까 좋다는 느낌 들어요. 좋다는 느낌. 상당히 좋다. 그런 대표작 정말 대표작이죠. 이번에 대표작. 자, 그 다음 화가는 세잔입니다. 이분 또한 어떤 애다도 안 빠지죠. 그림은 좀 못 그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림 보면은, 잘 그리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형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내가 이분이 약간 그림을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거장, 20세기의 거장으로 불리고요. 왜냐면은, 입체파 및 추상파의 기본, 원천, 시조, 뭐 이런 그 칭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묘사력은 뭐 떨어질지 몰라도, 묘사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라는 그 방향 제시를 제대로 해준 20세기 그림을 이래야 된다라는 방향 제시를 해준 화가로 인정받죠. 그래서 피카소도 세잔한테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그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 뭐 키친 테이블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이 보면은 시각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림은 대부분의 그림들은 하나의 시각 이게 카메라로 렌즈 하나 가지고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데 여태까지 다 그런 그림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그림에서 거의 세계 최초로 진짜 세계 최초는 아니겠지만 거의 세계 최초로 여러 각도에서 본 그림을 하나의 그 화폭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냥 이 화가가 생각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쪽은 이렇게 보이게 저쪽은 저렇게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면 안 맞아. 이 냄비된다. 이 주전자가 이 테이블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각도잖아요. 굴러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 있어. 그렇죠? 얘는 너무 또 평면적으로 보이고 이 각도랑 이 각도가 퍼스펙티브가 맞지도 않고 그리고 과일 바구니인가? 이 과일 바구니도 이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가 없는데 올라와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모순적인 비현실적인 그냥 다양한 가까이 공간을 따로 가지고 있는 주전자나 테이블이나 과일 바구니가 다 따로 놀아. 그런 것들을 쉽게 해서 입체파적인 그림을 묘사를 했고,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주로 피카소한테 많은 영감을 제공했다. 그래서 세잔이 엄청난 화가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고요. 이어서 클로드 모네입니다. 인상파의 그 최고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인상파 인프레셔니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분의 이 그림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화가입니다. 일본 여행도 많이 받았어요. 일본 그림 여행도 많이 받았는데 그림에서 보여요. 자기 와이프를 막 일본 기모노 입혀놓고 그렸던 그런 것도 있고 그런 화가인데요.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빛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거를 평생 동안 따라갔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그림 평은 이래요. 그냥 그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냥 본 것을 그냥 느낌대로, 내가 느낌대로, 그러니까 본대로가 아니라 그냥 일단 보고 나서 내가 느낀 대로 그냥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이 그림이 완성작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미완성인데? 그리다 말았는데? 뭐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래가지고 이런 욕을 엄청나게 먹었던. 그러니까 초창기에 뭔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요. 욕을 많이 먹는데 아까 그 카라바조도 그랬고, 다들 뭐 세잔도 그랬고, 이 마네도 그랬고, 지금 이 모네도 마찬가지고. 또 이 그림도 언뜻 보기 뭐야 미완성 같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잘 그렸다. 또 재밌다, 뭐 새롭다, 막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드디어 튜브 물감을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요. 튜브. 그래서 현지 밖으로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제 그냥 어떤 장면을 딱 포착해가지고 그거를 오랫동안 그리는 그렇게 그렸는데 튜브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밖에 나가서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그림을 거의 완성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이 그림도 이제 비슷하게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은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요. 내가 그냥 이 보색 대비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마음에 들고 괜히 나를 포근하게 만들어줘서 뭐 갖고 와봤고 이 그림도 순간적으로 완성한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는데, 그래서 발코니에 그때 앉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완성했대요. 그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일본 다리, 앤드 그 릴리가 있는 연못, 뭐 이런 그림. 이 그림도 연작이죠.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어서 역시 유명한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 상당히 감각적으로 그림을 그린 분이고, 역시 인상파 화가로 뭐 보여지는 화가고, 근데 나중에는 다시 고전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인상주의로도 그림을 그렸지만,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그렇게 한데, 일본에 얽힌 일화가 꽤 많은데, 꽤나 그 엽기적인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던 뭐 그런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건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 너무 좀 야해서. 그래서 이 그림이 꽤나 유명한 그림 중 하나죠. 그러니까 파리 몽마르트 야외 보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체 춤 행사 뭐 그런 거 춤판을 그냥 묘사한 그림이고 이 모델들이 거의 다 응어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래요. 특히 줄무늬 입은 여성 이 이름이 잔느 사말이라고 이 여성이 이 여성이에요. 요 사람이다. 그 얘기죠. 닮았죠?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렸고, 이거 구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증장일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 같은 게 엄청나게 나뭇잎 사이로 막 빛이 뚫고 들어오는 거를 잘 묘사한 그런 수작이라고 많이들 판단되고, 그 다음에 그네 그림도 비슷하죠. 빛과 그림자, 어둡고 밝은 이런 부분들을 부드럽게 묘사하는 르누아르 그 특징적인 작품이 잘 보여지는 그런 작품이고 이거 워낙 유명한 그림이죠, 그렇죠? Two Sisters on the Terrace. 테라스에 있는 두 자매라고 할까요? 이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르누아르 그림도 좀 뭐라고 할까 좀 편하게 해준다고 할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 많고 여기는 없지만 꽤나 육감적인 그림도 많아요. 르누아르가 그린 나체화들, 누드화들 보면은 상당히 좀 감각적으로 표현된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너무나도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고흐.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네덜란드 화가, 인상파 화가죠. 네덜란드 후기 인상파 화가.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던 40도 안 됐네요.
30대 후반에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중간에 귀도 한번 자르고 뭐 그랬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림 또 이것도 유명한 얘기죠. 이 고흐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죠. 못했고 그래서 불우하게 살다가 간 그런 화가인데, 일본은 뭐 그림 같은 그림, 그러니까 실제 같은 그림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그림 같은 그림. 이건 실제가 아니라 그림이네. 뭐 이런,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네. 이런 그림다운 그림을 그렸다고나 할까. 그런 화가고 간질도 알았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결국 이제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그래도 이 그림이 이 사진보다 도 좋아. 느낌이 그렇지 않나요? 이 사진보다는 자기가 그린 초상화가 더 자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스타리 나잇, 더 스타리 나잇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만든 노래도 있어요. 스타리 나잇이라고. 돈 비센트인가? 뭐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스타리 나잇으로 시작되는. 이 그림 좋아하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좋아할까? 색이 좋잖아요. 색이. 일단 보색 대비가 그냥 시원하고, 달과 별, 노란 뭐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또 밤하늘을 파란색으로 표현해서 마구 돌아가게끔 참 좋네.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또 스타리 나이트 오브 더 론이라는 그림도 있고요. 이거보단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 그러니까 물 위에 비치는 별빛, 그래, 그리고 물 위에 비치는 이제 그 조명 불빛들을 또 나름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그림이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이 아르에 있는 카페 테라스. 그러니까 이 그림, 음, 고흐가 좋아했던 게그 남색, 그러니까 짙은 보라 색과 노란색을 대비시키는 거. 이게 고흐가 주로 쓰는 컬러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컬러가 상당히 사용 잘 된 것 같아서 나는 이 그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카페가 아직도 있대요. 이 카페가 아직도 존재한다 그럽니다. 아르에 가면 이 카페가 아직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존 스가 서전드, 이분은 별로 유명한 분은 아닌데 세계 예술사의 무지하게 유명한 분은 아닌데 그냥 미국 미술관인데 주로 이제 작업은 미국에서 하진 않았고 유럽에서 주로 작업했어요. 근데 그런 분인데, 근데 그러니까 출생지가 피렌체예요. 피렌체에서 태어났고 국적은 미국인데 피렌체에서 태어났고 파리나 런던에서 작업을 하던 그런 분인데 그림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베니스에서 묘사한 건데 그림이 약간 리얼하기도 하면서 약간 환상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건 딱 봐도 이거 스페인이고 이런 느낌 확 나는데, 그림이 주 모델이고 이 보조 모델, 이 표정이나 자세 보세요. 재밌죠? 칼라도 현란하고. 악사들 연주이 사람은 자는 건가? 아니면 뭐 모르겠다. 이 그림도 약간 신화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좀 표현이 좀 장엄하다고 나올까? 좀 비례는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다리가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 또 이 그림도 조금 뭐라고 할까 신비한 느낌을 주는, 그래서 어, 갖고 와봤고요. 이 그림도 포트레이트 오브 마담 X라고 논란이 있었던 그림인데 별거 아닌데, 처음에는 이쪽 끈이 내려와 있었대요. 이 끈이 내려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야하니까 말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올려서 그렸다, 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인상파적인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인상파. 그쵸? 부분적으로 리얼리즘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인상파적인 느낌이 좀 난다. 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폰스 무하라고 주로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출생이 체코인데 아르누보 예술의 최고로 유명한 화가고, 작년인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인가 작년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분 작업은 디자인인지 순수 예술인지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대표작 포스터잖아, 포스터. 그쵸? 쌍푸드와 인쇄소 포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사실 영국 포스터예요. 쌍푸드와 인쇄소에서 만든 영국 포스터인데, 영국 포스터인데, 이 포스터가 얽힌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급하게 만들었는데, 이 포스터가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포스터를, 영국 포스터니까 여기저기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오게끔. 근데 그 포스터를 막 사람들이 뜯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이 만든 뭐 포스터가 사람들이 너무 갖고 싶어 뜯어간다고 이건 정말 기쁜 일이 되겠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포스터인데, 보니까 다시 과거로 그러니까 온 것 같지 않아요? 꽤나 평면적이죠. 그쵸? 입체적이었다가, 그러니까 바로 뒤에 이 화가만 해도, 그러니까 싱거의 화가, 그림만 해도 되게 입체적인데, 갑자기 우화에서 평면적으로 그림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는, 이거 비잔틴 스타일인데? 이렇게, 이거 거의 다시 중세 그림으로 이동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그 그림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기 딸을 그린 건데요. 딸을 그린 건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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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딸 20살 때 얼굴이래요. 20살 때 얼굴이랑 동일한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은 이 딸이 4살 때 그린 거래요. 이게 좀 재밌는 스토리죠. 그래서 4살 때 우연이겠죠, 뭐 우연. 딸이 4살 때 이 그림 그렸는데 딸이 20살 되니까 이 얼굴이 똑같아졌다. 뭐 그런 배경 스토리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쨌건 이분 그림은 뭐 약간 뭐 환상적이기도 하고 재밌는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마티스가 나왔습니다. 앙리 마티스. 피카소의 라이벌? 근데 피카소는 견줄 만한 여기 써 있네요. 그쵸? 마티스 commonly regarded along with 파블로 피카소. 그러니까 피카소의 견줄 만하다라는 말을 듣는 화가고요. 내 개인적으로는 피카소도 좋지만 마티스도 상당히 좋은 마티스 후기 작품 꼭 디자인스러워요. 뭐 그런 상당히 평면적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화가인데 그래서 또 피카소와 함께 마티스 이분이 20세기 회화의 아마 최고봉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자고요. 이 그림 유명하죠? 본 적 있죠? 이분이 이제 마티스의 그 부인, 부인의 초상화를 그려낸 건데 뭐 보색 대비 생면이 넓고 보색 대비 상당히 좋고 꽤나 또 평면적이고 그쵸? 평면적이고 그래서 막 과감하게 뭐 이마부터 코까지 이런 초록색 라인을 그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어색한데 이분 그림에서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느껴져 버려요. 그쵸? 실제 이런 게 있을 수는 없을 텐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했지만 보색 대비가 절묘하다라고 싶어지고 색면들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구성을 뭐 마티스 그림을 보고 내가 구성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좀 죄송스럽네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도 본 적 많죠,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미술사에서 그냥 상당히 많이 거론되는 그림이죠. 댄스, 춤이라는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세인트페테스버그 러시아에 있는 그런 그 지역에 이제 그려진 거기 극장인가 무슨 전시장인가 집인가 그걸 장식할 그림이랍니다. 극장이 아니라 내 기억에 어떤 집인 것 같아요. 어떤 상인 집에다가 그렸던 그림인데 그래서 이 그림이 많이도 리바이벌 됐어요. 그러니까 피카소도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우리 이중섭 화가도 비슷한 그림을 그렸던 것 같고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제 그 핑크 누드라 그래서 이제 핑크 누드는 그림인데 이 비례가 완전히 깨져 있는데 이전에 봤던 그 엘 그레코 그림도 이거와 유사한 부분이 하나 있었죠. 근데 비례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름답다.
라는 느낌이 전달돼요. 그쵸? 꽤나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고 색상도 무난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오 좋다 느낌이 좋다 잘 그렸다 우리가 흔히 잘 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잘 그린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이렇게 그릴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죠. 이게 어렵죠 사실은 단순한데 잘 그리게 단순하게 쉬운 건 아니겠죠. 근데 단순하게 그렸는데 잘 그렸다는 느낌 드는 그런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다음 그림은 이제 뮤직이라는 그림인데 음악을 그러니까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해요. 이 그림을 설명하자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음악적 대입법이 잘 표현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려운 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전반적으로 느낌이 좋아 보이고 역시 그린 앤 레드 보색 대비가 참 무난하고 블루 그러니까 난색 한색 보색 대비가 좋아 보이고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이 그림도 꽤나 유명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카루스라고 그래서 마티스가 말년에 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막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색종이 잘라서 붙이는 스타일로도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느낌이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요. 이것도 그렇고 뭐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라고나 할까 예술적 감각이 좋은 사람들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붓이 아니라도 충분히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거나 요거 이런 게 언뜻 보면 쉬워 보이는데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모더니즘 디자인 결과물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애플의 아이패드나 아이폰 이런 거 보면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쉬워 보이잖아요. 뭐가 좀 깔끔하니까. 근데 여러분 뭐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거를 새롭게 재창조하려면 상당히 그거 쉽지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키스 반 농겐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이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분 좋아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이분은 워낙 덜 유명해서 여러분 오늘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림 보면 푹 빠진다? 여러분 푹 빠져 들어갈 걸. 푹 빠져 들어가 볼까요? 괜찮죠? 괜찮지 않나요?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고, 이거 많이 봤죠? 이 그림 내가 인터넷에서도 많이 본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뭐라고 할까, 캐리커처 같기도 하고요. 좀 인상주의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좀 관능적이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좀 특이해요, 이분 화풍이. 다시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하게 만들어, 사람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비대를 조금 깨트려버리고, 부분적으로. 눈이 너무 크잖아. 그쵸? 색깔도 좀 과감하게 사용하고, 뭐 약간 좀 퇴폐적인 느낌도 들고, 뭐 이래서 이상하게 좀 사람을 땡긴다고나 할까?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은근히 초현실적인 느낌도 들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 그림을 좋아해요. 좀 색도 마음에 들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유명한데 브리지트 바르도예요. 브리지트 바르도라고 브리지트 바르도로 프랑스 여배우일 겁니다. 우리나라랑 사이가 안 좋죠.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멍멍이 가지고 먹는다 해가지고 깨끗했던 그런 여성인데 이거는 이 브리지트 바르도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초기에 그리는 거고 이게 완성된 게 이 그림이죠. 이게 영화 배우 되게 툴툴 같다 그럽니다. 너무 오래 그린다고? 이 마찬가지 아까 지난번에 작 다비드 루이스랑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도 있고 뭐 알겠죠? 눈을 좀 약간 크게 그려가지고 현실감을 현실적이 그리고 약간 비현실적을 만드는데 색상을 좀 화려하게 좀 색을 좀 야하게 쓴다고나 할까? 그래서 좀 땡김을 주는 내 개인적으로 좀 약간 재밌다 싶은 그런 화가고요. 그 다음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파블로 피카소 이분 대표작은 이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드림.
이 그림의 모델은 이 사람입니다. 와이프예요. 네 번째 와이프인가? 뭐 세 번째 와이프인가?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됐을 겁니다. 이 사람과 피카소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었고 이 그림은 내가 대놓고 말을 못하겠지만 무지 야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스무 그림 찾기처럼 상당히 야한 그림인데 내가 그걸 설명은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림이 면적 비례도 좋고 뭐 색깔도 약부색 대비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어우 좋네. 그게 상당히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뭐냐? 피카소가 13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13살 때. 그러니까 이 그림만 놓고 보면은 우스갯소리를 이거 나도 그리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피카소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마음 먹고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이게 13살 때, 이게 15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피카소가. 그러니까 워낙 잘 그리니까 피카소 아버님이 노화가였는데 선생님이었는데 그림 선생님이었는데 나는 그림 그냥 멈춰야겠다. 우리 애나 키워야지 해가지고 더 이상 그림 그리지 않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럴만 하죠. 무슨 13살 애가 이렇게 그려. 13살이면 중학교 1학년 정도죠. 그리고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이 정도 그렸다는 얘기죠. 아, 어머니고 딸이고 근데 상당히 아파서 아마 이 피부 컬러 보세요. 여기 그런데 아마 좀 돌아가실 게 아닐까. 이 아이 표정도 그렇고 수녀 표정도 그렇고 좀 슬프죠. 그 다음에 에드워드 허퍼라고 이분은 그냥 유명하죠. 미국 화가인데 그냥 보면 아는데 좀 고독해, 우울해, 약간 절망적이 느껴져. 좀 슬퍼. 그러니까 양차 대전, 잠깐만요. 1914년이니까 1942년이니까 이건 2차 대전, 이건 1차 대전 때. 양차 대전 때 미국이 좀 힘드니까 그때 힘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렇게 거론을 하는데 이건 정말 유명하죠. 이건 뉴욕에 가면 플랫 아이언 빌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빌딩 밑에서 아마도 1층을 그렸을 거야라고 보통 얘기되는 그런 화가고요. 참고로 이게 카페라고 그래야 되나? 이 레스토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랑 비슷한 분위기 가지고 있는 커피숍이 봉은동 성북천역에 하나 있더라.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왔는데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블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분 나왔네요. 막 샤갈.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주로 활동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했던 근데 이제 벨라루시안 유태인이랍니다. 벨라루시아 유태인인데 그때는 러시아였죠. 유태인인데 어 98세까지 사셨네. 그쵸? 대단히 오래 사셨네. 이분 색깔도 상당히 좋아요. 그쵸? 나와 마을 이게 이제 소랑 농부랑 서로 좋아하는 그러니까 키워줘서 고맙고 이 사람은 이제 얘 때문에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고맙고 이런 거를 표현한 그런 화가죠. 그래서 이분도 색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좋은 그림의 기본 조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적절한 보색 대비, 그 다음에 적절한 면적 비례, 그 다음에 그 기존의 표현보다 약간 앞서간 새로운 표현. 근데 그게 아름다워. 뭐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그림은 초현실주의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서레알적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막 이 사람 뭐야? 이번에 거꾸로 뒤집혀 있고 막 그러는데 이집트 거꾸로 뒤집혀 있고 상당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근데 참 그림을 잘 그렸다기보다 좋은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고 이것도 뭐 좀 특이한 그림이고요. 재밌죠.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컬러가 여전히 좋고 이것도 이번엔 컬러 다 좋아. 다 좋고 내가 우산을 팔아서 양산을 쓰고 가는 소?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색깔이 여긴 블루고 화이트고 여긴 레드고 이건 뭔가 모르겠다. 이게 이게 새끼인가 보다. 닭이 또 여기 있지. 뭐 이러면서 여기 또 신부 같은 사람이 있고 정말 특이한 말 그대로 특이한 파리 화파의 거장다운 초현실주의 선구자다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막스 어른스트라는 그림이 이분은 다다이스트 화가인데요. 그러니까 이분 그림을 상당히 재밌어서 또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꼭 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신부
뭐라고 나올까? 근데 또 얼굴은 또 막상 여기 표현이 돼 있긴 해요. 근데 여기도 또 머리가 또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역시 이분도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거 말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사람이 있고, 이분이 임신한 것 같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거울에 비치는 것 같고, 이거는 뭡니까? 아마도 남자가 아니지 싶은데, 새 머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새 머리긴 새 머리죠. 근데 특이하죠. 그 다음에 호환 미로, 스페인 화가고요. 화가기도 하고 조각가기도 하고 도예가기도 하고 여기 뭐 써 있는데 그런 분이 그림인데 이분도 이제 추상화가죠. 추상화가인데 피카소랑 많이 친했던 초현실주의적이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하고 근데 주로 추상적인 작품을 남겼는데 내가 아까 한 얘기 그대로 적용해서 칼라를 잘 쓰시고 면 대비가 좋고 보색도 적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또 이런 그림 보면은 뭐 사람들은 또 도대체 뭘 그렸다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반복해서 계속 말하지만 이거 막상 하면 그렇게 쉽게 되는 작업이 아니죠. 그 다음에 도예 작업 이런 스타일의 도예 작업도 하고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리차드 린드너라고 할까요? 이분은 그러니까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도 활동했던 그런 화가예요. 그래서 약간 과장된 표현, 약간 현실주의적인 표현, 약간 입체주의적인 표현 이런 거를 작업하신 분인데 작업한 결과물이 내가 보기에 약간 디자인스러워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일러스트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컬러도 재밌고 표현도 재밌고 그래서 몇 장 갖고 와봤어요. 이런 스타일로도 작업을 했었고 또 이런 류의 작업도 있고 그런 작업이요. 그 다음에 리처드 에스테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정밀 묘사 거의 사진인물 뛰어넘는 사진 극도의 사실주의 뭐 이런 그 그림을 그렸어요. 보면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91년에 약 10년 후에 이 사운드 이펙팅이 없어지는데 91년에 그린 그림인데 이분이 그림 어떻게 그리냐면 사진을 여러 장 찍어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찍어가지고 그 사진들을 그 바탕으로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극사실주의적인 사진 이상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봐도 이런 식으로 전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 눈이. 카메라도 마찬가지. 근데 이 그림만은 이렇게 가능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이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양인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런 스타일의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죠. 수상 택시 이야기도 하고. 이 그림은 아마 오전 햇볕을 보니까 아마 12시 정오 근처일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아마도 4시 이후 5시쯤이 아닐까. 각도가 그렇잖아요. 햇볕 각도가. 그래서 약간 슬퍼진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어두워질 것 같아 약간 슬퍼지는 느낌이 드는 거. 요것도 뭐 호텔 엠파이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엠파이어를 이제 묘사한 거고 호텔 엠파이어. 그 사진 같죠, 그렇죠? 또 요것도 비슷한 메디슨 스퀘어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면서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 같은 경우 여러분 게임 중에 GTA라는 게임 있어요, GTA. GTA 4인가가 아마 배경이 뉴욕일 텐데 꼭 그 게임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아하니 센트럴파크예요. 뉴욕의 센트럴파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잠깐만. 센트럴파크가 아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찾아봤을 때 거기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긴 뉴욕이죠. 타임스퀘어. 2004년이니까 드디어 LG 어디서 많이 봤다는 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 자바체프란 예술가인데요. 부부인데 이제 저 여성은 이제 세상을 떠났죠. 세상을 떠났는데 남성 아직도 살아있을 겁니다. 근데 일종의 그 거대한 대지 미술, 환경 미술 이런 걸 하는데 주로 뭘 쌓아요 이렇게. 이걸 계곡을 가로질러서 커튼을 쳐놓는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여기 마이애미죠. 마이애미 섬을 둘러싸는 또 천 같은 거, 비닐 같은 거 띄워놓는다든지 뭐 아름답긴 아름답죠. 그렇죠? 칼라비 돼가지고 특이하고 이거는 뭐
나 같으면 이 정도라면 이제 블루 계열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색깔 대비가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파리 뽕네프 뽕네프라 그래서 그 아주 오래된 이름은 이제 뽕네프가 새 다리 이런 뜻인데 신 다리 이런 뜻인데 이제는 오래된 다리가 돼버렸는데 어쨌건 그 도리를 이걸 도리가 이제 다리를 노란 천으로 쌓았고 이것도 베를린에 있는 국회의사당이죠. 이렇게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지난주에 다뤘던 그 건물인데 그거를 또 이걸로 쌓고 이런 작업을 좀 해요. 그 다음에 말레리오 아담인데요. 이분은 이태리 화가인데 또 왜 갖고 왔냐면 이 사람 그림은 꽤나 디자인스럽고 평면적인 작업을 좀 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한번 이런 보라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되게 평면적이죠. 그래서 디자인스럽다. 우리 여러분들이 할 만한 그런 작업을 꽤나 감각적으로 진행하시네. 이런 뜻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일러스트레이션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라고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프랭크 스텔라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작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인데요. 60년대 전성기로 작업했는데 이분은 작업을 보면 꼭 조각품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거를 회화라고 표현합니다. 회화라고. 그래서 이번 작품 미니멀 아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말하지만 이분은 이거 입체 조형인데? 라고 느껴지는 거 이건 나의 회화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언뜻 잘못 모르는 분들은 뭐 이거 뭐야 뭐 이거 뭐 너무 좀 배품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악담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이고 이것도 이쁘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얘가 제일 들어요. 얘가 상당히 아름답다. 그래서 좋은 작품들은 내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보색을 적절히 잘 써주고 비례를 잘 잡아내주면 그 작품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좋은 디자인은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입시 실기 보고 들어온 친구들이라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주 잘 알 거예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 뭐 2년, 3년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마셜 레이스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잠깐 테스트 확인해 봅시다. 한 번 더 있구나. 또 어디가 있네. 어, 이분은 이제 그 프랑스의 이제 신사실주의 화가예요. 신사실주의 화가인데 그래서 뭐 그냥 이분 작품은 팝아트스럽다고 할까? 그냥 작품을 직접 그린다기보다는 어디서 뜯어내가지고 뭘 갖고 와서 붙여 이런 스타일 작업하는데 보다시피 이런 어디서 사진을 갖고 와서 여기 뜯어서 붙이고 여기다가 이 네온 사인 부품을 딱 붙여서 불 번쩍번쩍 나오게 한다든지 이것도 어디서 뭐 복사된 물건이라보다 복사된 사진 뒤에 붙인 다음에 이런 소품들 사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컬러링은 본인이 직접 하고 그러니까 팝처럼 팝 아트처럼 보이는 거죠. 팝 아트처럼. 그래서 이런 작업도 하시는 분. 이분 마지막인데 이제 돈 에디란 분인데 그냥 포토리얼리스틱하게 포토리얼리스틱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죠? 아까 그 누구죠? 리차드 에스테스랑 비슷하게 작업을 하는데 주로 자동차 그림을 그리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71년 혹은 둘 다 71년이구나. 오케이, 여기까지로서 이제 그 예술사는 일단 맞춰봅시다.